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미국 출신이며 20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마지막을 한국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저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일본 문화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저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었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재미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실제 일본에 있는 장소를 똑같이 그린다든지 실제 있는 음식을 똑같이 묘사하죠. 그래서 저는 일본에 빠져 있었고, 일본 여행도 한 차례 다녀왔을 만큼 일본이야말로 내가 동경하던 모든 것의 집합체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죠. 그리고 20대의 후반, 저는 일본을 한 번 더 여행하며 제 20대의 마무리를 장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바꿔주는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단순한 만남 자리였습니다. 뉴욕의 대형 회사에 취직했던 동창생 사라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기도 하고 일본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었던 친구였죠. 사라는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에 다녀왔고 진지하게 한국으로 아예 가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최근 뉴욕에서 다니던 대형 회사의 경영난이 찾아왔고 사라는 정리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배신에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어디든 떠날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공항으로 갔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공항에 도착하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뉴욕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자주 다녔던 장소나 식당들을 돌이켜보니 뉴욕에 있는 한인거리와 한인마트에 자주 다녀왔던 것이 생각이 났고 즉흥여행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정말 굿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일본보다는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즉석에서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은 사전에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쌌지만 사라는 상관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우울한 마음, 그리고 일단 떠나겠다고 공항으로 찾아갔지만 그때 문득 들어닥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그 비싼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당장 떠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용기 있게 공항에 가기는 했지만 비행기표가 너무 비쌀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알 수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올라왔고 그게 폭탄처럼 터져버려서 자연스럽게 몸이 이끌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수필이나 시처럼 감성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런 시적인 표현을 즐겨하는 사라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와 봤다고 하니 사라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라가 왜 그렇게 오바스럽게 표현했는지 사라가 해주는 한국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라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야.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고용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야.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잘 되어 있어서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 사라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 보고 정말 사라가 해고당한 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라는 큰 시련을 겪었고 그걸 한국을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라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니 다른 것도 알아보고 왔네 라며 사라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기로 했죠.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 제가 사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우연히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취업 박람회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어. 구직자들이 무료로 취업 상담을 받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야. 나는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어. 어쩌면 한국에 취직할 수도 모르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직장 문화는 정말로 가족적이었어. 동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고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사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서 한국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박람회에 참여하고는 했다고 했고 그중 한 곳은 취업 박람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입장에서 여러 한국 회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한국 회사에서는 미국인인 사라가 지원을 한다면 동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세계적으로 널리 사업을 펼치는 회사가 많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채용이 열려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아서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 해외 인재를 원하지만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매주 성과를 보고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해고의 위협을 받는 미국 회사와는 다르게
한국 회사는 확실히 미국보다 성과 만능주의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죠.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고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며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과거 한국 같은 아시아권의 기업 문화가 개인주의보다는 단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고, 학생 시절에는 그런 단체주의 문화가 아시아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수준의 나쁜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해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기업의 성향이 고용의 불안정을 이야기하고 가차없는 대우를 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기도 하고 미리 설계해두었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겪었다면서, 그리고 그런 단점이 없는 한국의 문화가 부럽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늘 해고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했던 사라는 한국의 수많은 회사 관계자들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볼까 고민하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런 문화 말고도 다른 편리한 점이 정말 많았고 좋은 점이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근무하며 성과 때문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 처리를 하고 밤늦게 퇴근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집으로 돌아가기 무서워서 옆 건물 호텔에서 잠을 잤던 경험, 그리고 맨해튼 내부의 엄청난 월세 부담으로 통근거리를 왕복 2시간을 생각하며 생활해야 했던 것들. 그리고 의사를 만나는 게 어려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거의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나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는데요. 사라가 직접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매력들이 저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성과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해고에 대한 위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는 비싼 돈을 들여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방구가 한국이라는 나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고, 결국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완전히 이주하겠다거나 한국에서의 정착을 목표로 여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일본이라는 곳보다 새로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20대 마지막을 보내며 또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생일을 열흘 앞두고 한국에 도착했고 일정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길게 잡아 생일 이후까지 한국에 머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서울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맞이해준 것은 한국의 따뜻한 봄 날씨였습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는데요. 원래 아시아권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봄철 공기질이 매우 나쁜 게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행하던 기간에는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나 상쾌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미국하고는 많이 다른 한국의 길거리,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도 많았고 잘 가꾸어진 나무들은 정말 예뻤습니다. 이렇게 예쁜 나무들과 꽃들을 이유 없이 파괴하거나 몰래 가져가서 판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느새 미국의 서민 동네에는 이런 예쁜 조경들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거리가 너무나 예쁜 꽃밭 같았습니다. 꽃들이 널려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걸었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스크린으로 표시되어 있는 커다란 대형 지도를 보면서 그것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지도를 보며 천천히 살펴보던 중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 찾으시는 거예요? 그녀는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그냥 지도를 보고 있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또 죄송스러워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 한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제가 찾고 있던 장소를 직접 안내해 주었고 덕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장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뜻밖의 친절함에 저도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나 좋았고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더 바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먹거리는 저에게 너무나 신선했고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일반적인 식당과 달리 가볍게 자리에 앉아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통시장답게 한국적인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피자집과 파스타집, 햄버거 가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궁금해서 호기심이 터져나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순대, 호떡 같은 음식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처음 순대를 먹을 때는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너무 낯설게 생긴 음식이었고 조금은 징그러워 보였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음식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고 입에 넣은 순간 풍부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식은 종종 먹기에 어려워 보이는 음식들이 많지만 막상 먹어보면 왜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장시장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더 다양한 음식에 도전했습니다. 특히 김치전과 파전은 바삭한 식감과 매콤한 맛이 일품이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한식의 깊은 맛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돌아다니느라 정말 재미있었고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정신을 빼놓고 돌아다닐 만큼 한국은 정말 최고였거든요. 바쁘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황. 저는 정말 멍청하게 여권을 잃어버리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 여권을 분실했다는 것 또한 한국의 경찰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더 이상 황당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한국을 여행하고 있는데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한국에서 저에게 전화를 건 것인데요. 핸드폰 속 국제전화라는 표시와 함께 발신처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수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나한테 전화를 걸 이유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그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볼 일이 있으니 국제전화를 건 것이 아닐까 싶었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씨가 맞냐며 물어왔는데 차분한 목소리의 영어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근처 경찰서로 방문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맛있게 떡볶이랑 순대를 먹고 김치전과 파전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행복하게 먹었을 뿐이고 그 뒤로도 그냥 한국의 거리를 구경하며 꽃냄새도 맡고 예쁜 나무들을 구경한 잘못밖에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경찰은 자신들이 제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꼭 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소지품을 하나씩 확인해보기 시작했고 여권 및 환전해온 돈 일부가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 가방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죠.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알려준 대로 향했고 정문에서부터 무슨 일로 방문했는지 통제가 있기도 했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 점은 저와 같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관공서 방문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모두가 영어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제가 만나본 한국인들은 대부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말하지 않아도 단어를 대부분 다 알아듣는 한국인들 덕분에 경찰서에 방문한 이유도 소통이 되었죠.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본 적 없는 두려운 경찰서를 한국에서 가보게 되었고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여권이 들어있는 파우치 가방 안에 제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이 발견된 곳은 시장이었고 최초 신고해준 사람이 제가 처음 순대를 먹었던 곳의 노점상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별도로 환전해온 깨끗한 신권 한국 돈도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선한지 너무나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파우치 가방을 찾고 서류 한 장에 서명만 하고 그대로 그 경찰서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장소로 다시 갔고 제 눈을 마주친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며 다급하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파우치 가방을 내밀어 보여줬고 그 한국인 사장님은 웃으면서 좋아해 주셨죠.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사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표시했으며 그 자리에서 또 간식을 먹기도 했죠. 이런 경험은 한국이 얼마나 천국 같은 곳인지 알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말해준 것처럼 한국의 깨끗하고 예쁜 모습만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레딧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과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사라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뚜렷했습니다. 제가 만난 미국인 데이비 씨는 한국의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칭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사라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글로벌 마켓을 타켓으로 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실제 수많은 물건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모든 회사가 구인난을 겪고 있고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이라도 전혀 마다하지 않는 한국의 분위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인 만큼 처음 받는 급여는 적지만 대기업보다 더 빠른 속도의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도 한국이고 성과에 미치지 못하면 해고가 아니라 그 직원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미국과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사라가 하는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미국에서 처음 몸담았던 회사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회사에 큰 돈을 벌어다 주기도 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자 회사에서는 가차없이 자신을 해고시켰던 일을 말하며 그때의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그때 우울증 약을 복용했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 뒤 우연히 한국을 알게 되어 한국에 정착한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미국에서의 가차없는 대우 때문에 해고당했고 두 번째 기회를 한국에서 찾았다며 지금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내용으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도 한국으로 가서 타지 생활을 할 용기가 나지는 않지만 사라나 데이빗처럼 큰 상처를 받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옵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의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와 음식 그리고 친절함을 경험했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경험까지 애니메이션 여행이 되었을지 모르는 일본 여행보다 훨씬 값진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며 이곳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다양한 매력을 지닌 살아있는 문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해 주었고 단순히 일본만이 좋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깨지고 시야가 넓어졌으며 한국이라는 또 다른 보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내 마음속 특별한 장소가 되어버렸네요. 사라가 한국에 가서 정착하게 된다면 저도 그 일을 축하해 줄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인연이 펼쳐지는 것을 응원해 줄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 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